음.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누구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인물도 많아. 이 노래 아시죠? 아까 쌤이 누구라고 했을 때 그 누구가 한 사람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단군 할아버지죠. 한국 사람 있는 백인의 인물 딱 첫 마디, 그 사절까지 다 모르더라도 딱 첫 마디 요 부분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 단군 할아버지라는 사람하고 관련된 나라가 오늘 처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이 청동기 시대 때 농업 생산물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유재산이 생겨나게 되고, 사유재산의 차이에 따라서 빈부의 차가 생기면서 이 빈부의 차이 때문에 힘의 차이가 생겨서 계급이 발생됐다고 했고, 그 계급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지배자가 돼서 나중에 국가를 이루게 됐다라는 설명까지 했었잖아요. 이 시대에 연결되는 나라가 단군이 세운 이 나라입니다. 바로 조선이죠. 근데 나중에 나오는 다른 조선은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잖아요. 사실 청동기 시대 때 나왔다고 하는 나라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전달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록을 통해서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적혀 있네요. 삼국유사라고 하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 더 옛날에 다른 기록들도 썼을 텐데 이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조선의 단군 건국 이야기가 쓰여진 가장 오래된 책은 삼국유사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리 이 책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책이 고려시대 문화재 가면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쌤이 한 번씩 읽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고 당시 고조선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공부해 보시면 교과서를 따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정리를 위해서 교과서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하늘에서 아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의 아들이 밑에 보니까 인간 세상이 너무 가지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죠. 내려가서 다스리고 싶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되게 높은 신이죠. 이런 높은 하늘에 있는 신의 아들이 땅을 보면서 이게 탐하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 그러니까 환인이죠. 이 환인에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아래로 삼위태백,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풀이해 드릴게요. 땅에 있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내려다 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거는 무슨 어떤 뜻이에요. 이념, 생각, 그것이 뭔지 네 글자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려갔겠죠. 땅으로. 하늘에서 내려갔죠.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여기서 말하는 태백산은 위치가 어딘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태백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백두산이다, 아니면 북한에 있는 묘향산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신단수. 자, 신단수라는 것은 뭔가 신비하고 신의 기운이 있는 나무를 뜻합니다. 아래 내려와 그곳을 신이 다스리는 마을, 이런 뜻입니다. 불렀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는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거느리고 곡식,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렸습니다. 주로 선생님이 딱 짚어주는 곳이 이렇게 줄친 곳이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당시 사회 모습이 어떤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 증거들, 사료를 통해서요. 세월이 지나서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거? 살면서 환웅에게 항상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곰이 나왔고 호랑이가 나왔어요. 근데 누구한테 빌었어요? 환웅한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이때 환웅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쑥! 봄에 나는 쑥! 쑥떡 맛있어요. 쑥떡. 그래서 쑥떡. 미안합니다.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말한 걸 지키면 사람이 될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곰은 이를 37일, 37이 21일인데 이거는 3 곱하기 7이란 뜻이에요. 37일 동안 지켜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참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했다. 곰은 참았는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서 매번 신단수 아래에 임신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곰이 된 사람은 이제 웅녀라고 얘기하는데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하고 결혼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계속 빌었던 거예요. 나를 이제 욕심도 많죠. 이제 사람이 됐는데 이제 결혼까지. 환웅은 이걸 보고 잠시 사람으로 변해서, 그러니까 이제 신이니까 함부로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요거 단군 왕검 할 때 우리가 쌤이 힌트를 드릴게요. 요거를 탁 끊어 보시면 됩니다. 요거 끊어서 단군 왕검, 뜻이 달라요. 이 두 글자가. 단군 왕검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수도를 정한 거예요. 서울을 정한 거야.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료들을 통해서, 특히 쌤이 줄을 안 친 것도 괜찮아요. 줄을 친 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뭘 해보냐면요. 이제 과제 들어갑니다. 자, 밑에 보면 여러분들 친구들 생각, 역자수 생각 이렇게 있을 겁니다. 밑에 쌤이 빈칸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글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첨부 파일로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딱 보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 친구들 생각, 여러분 생각, 이걸 보니까 고조선은 이런 사회였을 거다라고 했던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시고 쌤이 정답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 더 볼게요. 구체적인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한번 더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에는 법입니다. 고조선은 8개의 법을 만들어 나라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이 중 3개밖에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나머지 5개는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은 3가지밖에 없다는 거. 법은 한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호등이 있죠. 만약에 신호등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뭐 차나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벌금을 물게 되겠죠.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벌금을 물게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은 어떤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일단 신호등이 있다는 거겠죠. 벌금이라고 하는 돈을 내는 제도가 있는, 돈이 있네. 아, 돈이 있네. 그 다음에 신호등을 보니까 여기서 어떤 신호를 기다렸을까? 아, 사람이나 차가 지나갈 때 규칙을 정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차가 있었구나. 교통수단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구나. 안 지키니까 규칙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은 한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모든 모습은 알 수 없지만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겨진 3개 법조항을 통해 고조선 사회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추측해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 3개 남아있는데 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 노비를 면하고자 할 때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고 이 사회는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 3가지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쌤이 해설 강의를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풀고 오세요. 나중에 해설 과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